안녕하세요. 서초 변호사 하종원입니다. 전세 사기 아직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지원 제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변호사인 제가 느끼고 있는 온도는 너무 다릅니다. 여전히 전세 사기, 월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 전세 사기가 뭡니까?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상상을 하셨을 때 부동산 찾아가 봐야 되나? 경찰서 가야 되나? 사실 전부 틀렸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보증금 사기를 여러분께서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취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에서 받은 그 계약서 패키지 세트 있죠. 계약서, 그리고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리고 계약금, 보증금, 입금 내역. 자, 그건 필수로 세트로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 또는 부동산과 나눈 모든 문자, 대화, 카톡, 전화통화, 녹음,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아카이빙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자료 정리 없이 그냥 변호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자, 어디 사세요? 자, 이 질문부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좀 심각한 경우에는 공제증서랑 뭐 설명서 이걸 그냥 잊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사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나 최악의 경우엔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한데 수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돌려보내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부동산에 찾아가십시오.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일단 찾아가서 제가 계약서를 분실해서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저희가 복사해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회사나 어디에서 뭐 제출을 하라고 했다 이런 각종 이유를 만드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사본을 확보를 하시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피해 금액을 최대한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절차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서류와 증거 정리가 끝났다면 그 다음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자, 먼저 누구한테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플레이어는 누가 있을까요? 임대인한테 여러분을 매칭해준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LH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단 중에서 뭘 선택할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으면 이게 10년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거나 임대인과 짜고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거나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로부터도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공인중개사 과실책임, 그리고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청구, 각각 이제 소송의 성격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죠. 경매 절차에서 요새는 LH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수령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적 조치들을 개인이 단독으로 하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어딘가에서 막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주셔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과 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속도 차이, 그리고 결과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쭉 깔아놓고 여기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제 순서와 그리고 조치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절차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 법률사무소 글은 그 경험이 있는 건가요?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의뢰인이 그냥 판결 이겨달라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돈을 못 받으면 그냥 승소 판결문? 뭐 그런 종이 서류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케어해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피해보신 원금 뿐만 아니라 또 민사 법정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까지 챙겨받아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쓴 비용도 전부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통장에 넣어드리는 순간까지가 저희 업무 범위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고소부터 하면
압박을 느껴서 돈을 더 빨리 돌려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돈을 왜 못 줬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없어서 못 준 거잖아요. 그 없는 돈이 경찰서 간다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실제로 돈을 받을까부터 생각을 하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민사 문제예요. 그런데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서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기 범행에 해당이 된다면 그 사기 범행을 입증을 해서 처벌시키는 절차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보증금 안 돌려줄 작정을 하고 여러분한테 보증금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후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형사 고소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사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안 쳤어.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실제 돈을 못 돌려받아도?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좋습니다. 굳이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저는 말립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시간만큼 저희 사무실의 시간과 리소스도 다 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형사 고소한다고 집주인이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아니면 다른 사기라도 쳐서 돈 만들어 온다고 하면 저 100번이라도 하겠죠. 이 정신적인 보복의 니즈를 이제 형사 고소로 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나 보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을 한풀이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저 한풀이 잘합니다. 칼춤 쳐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쳐드릴 수 있는데 어렵게 장기간 모아온 보증금, 사실상 사회 초년생 분들은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껴있어요. 자, 근데 돈을 여기다 또 써야 돼요. 불필요하게. 그걸 왜 씁니까? 필요한 것만 하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아깝잖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전세 사기 주제, 저희 사무실에서 한 6년 전부터 계속해서 분야의 사건이 문의가 들어왔고 수행을 해오면서 꼭 핵심적으로 추린 부분을 여러분께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의 특징이 사건 초반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제 공격의 방향이 이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그 방향이 본인을 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여러분 잘못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이 한마디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